솔직히 이 책들이 안 떴다는 건 출판계의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. 진짜 좋은 책들인데요. 완성도, 몰입감, 문장력 다 있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?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완전 숨은 최강자들만 추려왔어요. 북튜버들도 일반 독자들도 외면했지만 읽는 순간 이거 왜인지 알았지? 깜짝 놀라실 작품 6개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작품, 이금희 작가의 슬픔의 틈새. 아니 이거 왜 도대체 안 뜬 거예요? 이 소설은 진짜 이금희판 파친코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그럴 책이에요. 역사가 외면했던 사할린 여성들의 생존기를 다루는데 심지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8월 15일에 출간됐습니다.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또 어딨나요? 강제징용, 가난, 배신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따뜻한 여성들의 연대.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지만 진짜 또 읽고 나면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역사를 그렇게 생생하게 담아냈는데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이잖아요. 그런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, 그런 것 때문 아닌가 싶어요. 다소 무거운 역사적 주제란 얘기죠. 하지만 이 책의 감동은 그런 무게감을 압도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재밌다로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순간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올해 가장 억울한 인기 없었던 소설로 한 권으로 꼽게 됐습니다. 꼭 만나보세요. 두 번째 책은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이거 한번 팔아봐야겠다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. 진짜 4050에게 꼭 필요한데 아직 아무도 안 읽고 있는 책. 문유석 작가의 나로 살 결심이에요. 베스트셀러이자 판사였던 사람이 판사복을 벗고 드라마 작가가 됐습니다. 이건 단순히 직업 전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안정된 삶과 나다운 삶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인생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떴을까?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자기계발서적인 환상을 깨부수거든요. 사실 이렇게 세컨드 라이프, 두 번째 삶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멋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두 번째 삶 자체도 불안과 시행착오로 가득하다는 걸 너무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유료한 명언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느낌의 책이랄까요? 사실 그래서 이런 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은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전자, 개인주의자 선언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독자의 심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 책은 성공한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성공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쩐지 좀 덜 와닿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어찌됐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을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. 그 힘든 첫 번째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낸 사람만이 두 번째 삶도 잘 살 수 있다. 그래서 직업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. 저도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. 세 번째도 정말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. 속상해요. 김소영 작가를 비롯해 37명의 작가가 자신의 인생책을 밝히는 책. 책 덕후라면 무조건 심장이 뛰는 책. 같이 읽자는 고백입니다. 솔직히 이 책은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환장할 만한 그런 책이거든요.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와 진짜 무섭게 책을 샀어요. 장바구니가 막 터지더라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 10권을 결제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뭉클한 책이 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었을까요? 이 책은 트렌디한 후킹 한 줄이 아니라 책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살아왔는가 조용하고 깊은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거든요. 특히 올해는 한국 소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에세이풍 책들은 좀 많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읽어야 합니다. 왜냐면 우리가 애정하는 한국 소설가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. 김현수, 김초엽, 정보라, 장유진, 정세랑. 이름만 들어도 이 쟁쟁한 소설가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문장에 감동했고 또 자신을 작가로 살게 한 그 책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소중한 책이에요. 특히 작가들이 어떤 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도 옛날에 책 덕분에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었지. 나는 과거가 떠올라서 더욱 기분 좋았던 그런 책이었어요. 특히 우리처럼 책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더 깊은 위로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추운 겨울밤을 견디게 할 문장들 그리고 책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만나보세요. 네 번째 책은 이쯤 되면 거의 반칙 아닌가? 그런 소설이에요.
김주혜 작가 밤새들의 도시. 이건 단순한 발레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랑과 자유,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는 그 두 단어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승화시킨 그런 작품입니다.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 선정. 해외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로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책인데요.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유명세만큼은 못 팔렸어요. 왜일까요? 작은 땅의 야수들도 재밌었는데요. 아마도 527페이지라는 두께, 그리고 발레라는 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예술책은 아무래도 좀 덜 관심이 가져지잖아요. 하지만 펼쳐보는 순간 그 걱정은 싹 사라집니다. 이야기 흐름은 흥미진진하고 감정선은 깊고, 주인공 캐릭터는 모순의 안진진만큼이나 흥미롭고 아주 강렬해요. 저도 이거 두껍지만 하루 만에 완독했거든요. 진짜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은 사랑과 자유를 위해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? 러시아 파리를 넘나드는 그녀의 여정은 예술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. 결국 이 책이 증명하는 건 기적입니다. 부서져도 고귀함을 잃지 않는 그런 기적. 그래서 올겨울에 심장 뛰는 그런 독서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만나보세요. 5번째는 좀 두껍습니다. 근데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란 그런 책이에요. 지능의 기원. 도대체 생명체는 어떻게 뇌라는 그런 똑똑한 기관을 만들었을까요? 이 책은 그 진화의 비밀을 풀어냅니다. 초기 생물의 단순한 조정장치였던 뇌가 학습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내기까지 딱 5번의 혁신으로 설명해버려요.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설명하지? 라는 전율이 오는 그런 책이거든요.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런데 왜 안 팔렸을까요?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목 보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어려운 책 아닐까 라는 생각에 안 팔린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진짜 유익하거든요.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. 정재승 교수가 감수하고 추천까지 한 그런 책이에요. 진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. 뇌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진짜 딱 맞아요.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과학서가 아니라 인간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,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로 갈지 그런 힌트가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 권의 뇌과학책을 꼭 읽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도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이건 안 돼, 소장해야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산 책이거든요. 꼭 한번 읽어보세요. 여러분, 지금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느라 지치지 않으셨나요? 마지막 책은 이런 강박을 해체합니다.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관하여.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됐을까요? 덴마크 최고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전하는 불안과 허물을 지우는 10가지 관점.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책은 요즘 우리 시대의 병, 쓸모 강박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.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조차 효율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.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. 삶은 원래 그 자체가 목적이다. 그리고 쓸모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. 라고 말이죠. 이 책이 안 팔린 이유는 일단 철학 카테고리라 그런 것 같아요. 제목은 근데 진짜 매력있지 않나요? 특히 진정한 나로 고요하게 살고 싶다면 이 책은 계산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런 의미 있는 책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. 저자가 대중적인 작가여가지고 철학책인데도 아주 쉽거든요.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읽어봤는데요. 꼭 한번 담아서 읽어보세요. 아주 쉽고 유용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6권은 모두 왜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하지? 하고 저 혼자만 억울했던 그런 책들이거든요. 하지만 생각해보면 책이 인기가 없다고 그 가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이런 책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 인생을 바꿔주더라고요. 이번 겨울에 꼭 한번 만나보세요.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올해의 명작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